본 영상은 추리 오락 목적의 픽션이며 실제 범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창작물이지만 이곳에선 예술이 범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유명 미술관 전시실 한가운데서 발견된 끔찍한 죽음. 목을 매단 채 철제 조각에 걸린 남자. 처음엔 자살로 보였지만 전시 작품처럼 세심하게 배치된 그 모습엔 뭔가 이질적인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범인은 예술을 가장의 범죄를 감췄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꾸며진 이 비극.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위장해도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이 어두운 전시실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범죄의 진실은 언제나 사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끔찍한 범행에 연관된 4명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전시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미술관에 있었습니다. 철제 조각 작품의 위치를 조정하고 와이어를 고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전시 준비는 거의 혼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오스카 스펜서 씨에게 호평을 받고 모든 게 무너졌죠. 그는 제 작품을 형편없는 조잡함이라며 비난했고 그 후로 후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전시 준비 스태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와 다시 마주칠 때마다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복수를 꿈꿨던 건 아닙니다. 전시 준비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작품들을 점검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시물 배치와 와이어 상태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오스카 씨가 그렇게 끔찍하게 발견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전시 기획을 책임지는 큐레이터로 전시의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가 제 업무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전시 기획서를 정리하며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명성을 걸고 준비한 중요한 전시였으니까요. 특히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야 했기에 준비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스펜서 씨와는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건 단지 예술적 시각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전통 예술을 고수하는 편이었고 저는 현대적 접근을 중시했으니까요. 그와 다투기도 했지만 전시 기획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지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저는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전시의 성공을 위해 전념하고 있었고 그가 전시실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예술을 통해 제 목소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신이라 많은 부담이 있지만 이번 전시가 제게는 큰 기회였어요. 사건 당일엔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전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오스카 스펜서 씨와의 관계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비평이 항상 냉정하고 혹독했기 때문에 제 작품이 전시될 때도 그가 또다시 비판할까 두려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를 죽였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그저 제 작품이 다시 빛을 보길 바랐던 것뿐입니다. 저는 미술관의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전시실과 출입문을 순찰하며 모든 전시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죠.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은 밤이 되면 적막감이 감돌아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날 밤 10시쯤 전시실 쪽에서 미묘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전시물이 흔들리거나 바람 소리일 가능성도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 소리가 혹시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스펜서 씨와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예술 평론가로서 미술관에 자주 방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평가가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단지 전시물을 보호하는 입장일 뿐 그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술 속에는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 속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시 준비 스태프 마르코 브랜든입니다. 그는 전시 준비 스태프로 활동하며 사건 현장의 설치 작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사건 현장의 와이어 흔적과 사다리 위치가 어긋난 점에서 전시 준비를 담당했던 그가 와이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또한 마르코는 전직 예술가였으나 피해자의 혹평으로 인해 예술 경력이 무너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시 준비 스태프로 전락했고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경험이 있습니다. 당일 그는 전시 준비를 이유로 늦게까지 미술관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혼자 있었다는 진술이기에 알리바이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그의 성향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시 준비 중에도 전시물과 작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배치를 수차례 수정하는 등 예술적 고집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술적 자존심과 복수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예술가로서 피해자의 혹평으로 인해 무너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 복수를 결심했고, 억눌린 창작 욕망을 표출하려고 피해자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예술로 승화하려 한 욕망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큐레이터 알렉스 콜린스입니다. 알렉스는 전시 기획 책임자로서 피해자와 전시 기획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시가 실패할 경우 미술관의 명성이 실추될 위험이 컸고, 그로 인해 전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사무실에서 전시 기획서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목격자가 없어서 알리바이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전시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심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전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시 실패로 인해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피해자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의 예술가 클라라 맥킨리입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작품이 피해자로 인해 혹평을 받고 경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술적 좌절감과 복수심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죠. 사건 당일 그녀는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목격자가 없는 알리바이로 인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 인해 예술적 경력이 파괴된 그녀에게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예술을 모욕했다고 느낀 감정이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예술적 모욕감을 느껴 그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한 욕망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책임자 루이스 파커입니다. 루이스는 사건 당일 소음을 듣고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가 의심됩니다. 또한 보안관리 실패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강하게 질책받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순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시간대가 명확하지 않아 알리바이에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전시물 관리 실패로 인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그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로 인해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여 이를 복수로 이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4명의 용의자들을 분석한 결과 각자의 의심점과 동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 단서를 통해 그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여 진범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 철제 조각 작품의 와이어 고리 흔적입니다. 와이어 고리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시 준비 중 생긴 실수가 아니라 범행 후에 누군가 와이어를 다시 조작하여 고정한 흔적입니다. 전시가 끝난 후라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와이어는 전시 준비가 끝난 후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와이어는 누군가가 다시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 후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와이어를 수정하여 피해자를 매단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시용 와이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전시 준비와 작품 설치에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단서, 피해자의 손목 줄 자국입니다. 피해자의 손목에는 전시용 와이어로 묶은 듯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자살로 위장하려 한 타살의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을 매기 전 피해자의 손을 묶고 사다리를 이용해 매달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다리의 위치와 바닥의 흔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사다리를 이동시키고 범행 후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 한 정황을 의미합니다. 즉, 사다리를 사용하여 목을 매단 후 다시 제자리에 둔 것입니다. 전시용 와이어와 사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술관 내 전시 작업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며 작품 설치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서, 사다리 바닥의 흙과 먼지입니다. 사다리가 평소 위치와 다르게 이동된 흔적이 있으며 바닥에는 흙과 먼지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매단 후 급히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다 남긴 실수로 보입니다. 전시 준비 후 사다리를 고정하지 않고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는 누군가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 한 정황입니다. 또한 전시물의 배치와 사다리의 위치가 일관되지 않아 범행 후 급하게 이동시킨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난 후 급히 정리하면서 남긴 실수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 가지 단서는 모두 자살로 위장된 타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조작과 사다리 사용 능숙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시 준비나 작품 설치에 익숙한 인물이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의 수법과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살로 위장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밀함 속에 남겨진 미세한 단서들이 범인의 실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볼 때 와이어와 사다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전시 준비 스태프인 마르코 브랜든이 범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직 예술가로서 피해자에게 혹평을 당해 경력이 무너진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적 자존심과 복수심이 범행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피해자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복수하려 한 광기 어린 예술적 충동이었죠.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벌을 받아야 했어요. 오스카 스펜서. 그는 제 모든 것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촉망받는 예술가였습니다. 제 작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제 예술은 꿈이었죠. 하지만 그자는 제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형편없는 조잡함이라고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후원자들은 등을 돌렸고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술가에서 전시 준비 스태프로 전락한 제 자신을 매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번 제 앞에서 자신이 옳았다는 듯 거만하게 굴었죠.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생각했어요. 예술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를 예술로 심판하겠다고. 철제 조각 작품에 목을 매단 채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그가 혹평했던 제 작품을 이용해 그를 작품으로 만들었죠. 그 순간 제 속에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술이란 사람을 울리는 것이지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제 마음도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요.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울리고 영혼을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복수와 관계로 변질된 순간 그 본질은 무너져 버립니다. 마르코 브랜드는 자신의 무너진 꿈을 복수로 치유하려 했지만 그 끝은 또 다른 파괴와 비극이었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집착이 관계로 변할 때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 미술관에 울려 퍼진 광기의 메아리는 이제 잦아들었지만 그의 왜곡된 예술로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